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4분 후에 우리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녹화가 한 50분 정도 될 거고요. 우리 이 실시간으로 수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7주차 1강은 수업을 따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강의 수업 내용은 요거 녹화해서 그대로 옮길 건데, 오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녹화분을 보시면은 정상 출석 수업이 되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언제 무슨 들어와?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소거 중에 각자 마이크 맨 밑에 보면 마이크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슬롯이 체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어떠한 집에서 음소거, TV 소리나 이런 거 안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이크 맨 밑에 기능 하나 눌러주세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었어? 아까부터 네. 입이 빠져나온 거야? 정강배님 마이크 한번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말을 단체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정강배님 마이크 맨 밑에 보면 기능에 손으로 터치 한번 하면 마이크를 X로 누르시면 돼요. 당신나 마음에 안 들어. TV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네,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한 반에 지금 우리 과대님 들어오셨나요? 반 대표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반 대표님이 링크 주소 다 보내주셨는데 들어오기 쉽지 않으셨나요? 쉬웠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 기능이 있기 전에는 줌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핸드폰에 각자가 이제 다운받아서 깔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좀 복잡하고, 요거 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입되어 있는 링크에 주소만 클릭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업에 간단하면서도 아주 잘 들어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을 잘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희님 마이크 한번 꺼주시고. 네. 자, 지금 이제 2분 남았는데요. 2분 후에는 저도 동영상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우리가 그 출석 체크도 좀 하실 겸 2분 후에는 동영상 비디오 카메라 있죠? 그거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말씀하세요. 김지희인데요. 네. PC로 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PC하고는 이거는 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PC에 네. 그 선생님 네. 그 카톡 깔려 있나요? 네네. 그러면은 PC를 키면 카톡을 클릭하시면 네. 그쪽으로 들어가실 네. 수 있어요. 아, 카톡으로. 네네. 컴퓨터 카톡으로. 화면에 PC에 카톡이 깔려 있는 분들은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나가셨다가 그럼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문제는 PPT가 또 안 넘어간다는 거. 아까 잘 넘어갔었는데 또 안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PPT를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참 PPT가 오늘 문제예요. 공유를 제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취소하고 자, 이 텍스트가 안 넘어가요.
이 화면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유림입니다. 자, 우리 손님들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셨나요? 예, 아직 많이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더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시간은 벌써 3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라 다소 선생님들이 좀 처음 하는 시스템이라 쉽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처음 한 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이 강의는 녹화가 되는 거고요. 지금 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소음이 있잖아요. TV 소리라던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이런 게 이제 저한테로 방출이 안 되게끔 스피커, 마이크 다 슬롯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기말고사 대비해서 요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심리학자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 학자를 주로 많이 배웠었는데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이드 이론도 있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우선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에릭슨 그리고 아들러, 융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수업을 진행함에 앞서서 우선 출석 체크를 좀 먼저 해볼까요? 자, 그래서 마이크를 우선 좀 켜보시고 각자 마이크 기능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한번 다들 눌러보세요. 네. 자, 마이크 다시 한번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손으로 다시 한번 다 터치를 하시면 마이크가 켜져요. 우리가 이제 본인 실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다 뜨기는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먼저 진행을 하면서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선생님 오셨죠?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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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선생님. 네. 네. 배준희 선생님. 네. 기침하시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김지희 선생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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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아 선생님. 네. 네. 자,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1년 되도록 서로가 얼굴들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라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얼굴도 좀 우리 반이 누구구나라고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혜경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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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까대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봐요. 그렇죠? 과 대표님 김금선 선생님. 들어오셨는데요. 네, 까대님 오셨네. 최금선님. 응. 그리고 최광숙 선생님 오셨죠? 최광숙님?
그리고 다른 참가자라고 해가지고 6명이 동시에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현재 13분이 들어오셨는데 화면상에 뜨는 분들은 지금 많지가 않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자, 그럼 들어오시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출석 체크는 하도록 하고요. 자, 프로이드 이론 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잠깐만요. 우리 반 대표님이 전화가 왔는데 뭐 급한 일이신가 봐요. 그래서 예, 카톡으로 들어오시거나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이 좀 계시대요. 못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어떤 기계 결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회 환경에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자, 그러니까 그 의사는 정신과 의사였다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은 그야말로 진단적으로 내린 어떠한 이제 기질적인 그래서 사람을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놓고 보기 때문에 진단학파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하는 자유의지의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부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트라우마가 딱 정해졌다. 이 사람은 우울증이야라고 하면 그 우울증에 사람을 막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기질적인 부분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딱 선을 그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은 자유의지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다른 다수의 그 이론가들, 그래서 에릭슨이라던가 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이드 이론에 굉장히 매료가 됐다가 이후에 아니다. 이 그 심리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좀 더 그 크게 그러니까 이 병에 발전할 수 있는 나름의 의지가 있는 거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에릭슨이나 아들러는 자유의지로 인해서 사상이 바뀐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지형학적인 모델의 정신세계를 3가지 수준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프로이드 이론에 다른 거는 다 볼 필요 없어요. 뭘 보냐라고 하면 큰 임상의 일각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수준. 자, 보이는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 자, 보이는 수준이 이만큼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산으로 이렇게 이게 좀 느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 우리가 보여지는 이 요식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데 이 밑에
이 사람 밑에 그 지하 세계에는 이 아무도 깜깜한 세계를 볼 수가 없다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 덩어리 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세 가지의 수준을 무의식, 전의식, 무의식 요 세 가지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나 다 봤을 때 인식하는 수준 이거를 갖다가 의식이라고 했고, 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생각하면은 맞아 그럴 수 있지 생각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 작은 여기층 의식과 무의식의 요 사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창이라고 보는 거고, 자, 무의식은 본능의 저장고라고 해서 인간 행동을 결정을 하는데 무의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덩어리가 많이 크고 그게 어둡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이 마음속에 있는 아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원초적인 본능을 갖다가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는 거의 제가 노란 글씨 시험 문제가 전부예요. 자, 그래서 지형학적 모델의 세 가지 수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김지희님? 네. 한번 읽으세요. 의식, 네, 의식, 또 무의식, 전의식, 또 무의식. 무의식,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나와 있죠. 의식. 네. 그래서 이거를 애워서 암기해서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제가 오픈북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부지런히 메모를 많이 하세요. 이거 글씨 보이세요, 혹시? 글씨 보이세요, 잘? 네. 네. 이 PPT는 제가 안 올려드릴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좀 끄적끄적 하면서 메모를 해서 시험장에 오시면 이거 본인이 정리를 해서 갖고 와셔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 세계에서는 세 가지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세 개의 수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성격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나눴어요. 자, 원초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원초화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무의식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원초화는 본능, 그래서 쾌락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자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아는 원초화에서 분화가 돼서 성격의 조정이라고 해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의 도덕적인 개념, 도덕적인 원리, 그래서 이게 양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초화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본능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나요? 질서가 무질서가 되겠죠.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무질서를 갖다가 바로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자아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정에서 교육도 받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고 도덕적인 관념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라고 있는 테두리가 있는 것은 뭐예요? 자, 도덕적인 어떤 양심이나 규칙, 규율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원초화는 원초적인 본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는 1차적인 가정이라고 하고, 자아라 하는 것은 원초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 세계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초적인 거를 조금 자제시켜서 워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자아예요. 이 자아는 현실만 우선 우리가 바탕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만 있어. 근데 현실 세계랑 사람이 살아갈 때는 질서 유지가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전철에 그냥 대자로 누워서 편하게 가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힐끔힐끔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도 그냥 한 자리만 앉아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자아에서 초자아,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리가 원초적인 성격 구조에 있어서는 원초와 자초자로 나눠진다라고요. 지형학적 정신세계의 세 가지 수준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가지의 구조로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PPT가 이게 안 넘어가서 잠깐만 제가 요거를 공유해서 푸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서 자, 화면이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하나씩 화면을 만들고 있죠? 자,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세요? 자, 화면 보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안 이주연 보입니다. 네. 보여요? 네. 화면. 네,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드 발달 이론에 보면 프로이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는 몇 단계를 거쳐요? 몇 단계예요? 5단계. 네, 5단계예요. 프로이드는 발달 이론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눠서 5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태어나서 영아기부터 생식기라고 하면 청소년기까지만 발달 단계를 나눴어요. 자, 이 시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남아 같은 남자 아이들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세 불안, 이거를 느끼는 게 바로 남근기에 느끼는 거고, 여아 같은 경우에는 엘락트라 컴플렉스라고 해서 남근에 대한 선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근기 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거세 불안이라던가 남근 선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프로이드 이론은 많은 심리학자들에 따라서 병리적인 판단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균형과 강도, 연령에 대한 적절성, 철의 가능성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프로이드 이론은 우리가 자아의 방어기제라는 것을 종류로 억압이나 합리화, 전치, 반동 형성, 투사, 퇴행, 신체화, 전이로 봤어요. 이 밖에도 방어 기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억압이라고 하는 거, 합리화라고 하는 거, 전치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나요, 혹시? 어려워요? 교수님, 네. 교수님 안 들려요. 저기 PPT가 안 보여요. PPT가 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참, 이게 왜 자꾸 자, 이 창에서 자꾸 PPT가 넘어가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지금도 안 보여요? 네. 참, 아까도 그럼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아까도 안 다시 보였어요. 아까도 안 교수님, 보였어요? 네, 계속 안 네. 보여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참 문제가 이게 막 튕겨져 나가나 봐요. 화면이.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지금 한 분씩 들어오시는데 PPT 나중에 화면이 튕겨져 올려주세요. 나가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무 보이셔서 답답해서 지금 보여요?
보입니다. 지금도 안 보여요? 네.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면 PPT는 제가 다른 창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자꾸 튕겨서 보였다는가 안 보였다 해요. 잠시만 계세요. 제가 노력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도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계속 안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들 잠시 나가셨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이 PPT를 바로 전송을 다 해드릴 테니까 까대님은 요거 전체 화면으로 전송을 좀 해서 선생님들이 PPT 자료를 같이 보는 걸로 하면서 꼭 뭐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않아도 PPT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PPT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가 됐어요. PPT를 전송을 보여요. 먼저 보여요, 해. 보여요. 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지금은 나와요. 저는 안 보여요. 보여요. 지금 저는 안 보이고 안 보여요. 보이고 막 그렇대. 안 보여서. 네. 네. 지금 안 보여요? 네. 보여요. 자, 그럼 안 보여요. 보이시는 지금 분은 보여요. 우선 귀로 잘 청취를 하시고 보이시는 분은 좀 보이고 나중에 PPT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보이게 하자. 자, 그래서 그 병리적인 기준 판단으로 따라서 본인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방어 기제를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 탓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너 때문에 지각이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못했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 탓을 많이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방어 기제 중에서 억압, 합리화, 전치, 반동 형성, 투사, 신체화. 여기서 어떤 게 남 탓을 하는 걸까요? 합리화. 뭐예요? 합리화. 남 탓하면은 투사. 투사라고 보고요. 투사. 예, 남 탓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 남 탓은 뭐예요? 티귿으로 들어가죠. 그럼 투사는 뭐예요? 투사. 이것도 티귿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어 기제를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고 하면 너 때문에 지각이야. 야, 너 때문에 내가 100점 맞을 거 90점밖에 못 맞았잖아? 라고 남 탓하는 걸 뭐라 한다? 투사라 한다. 자, 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강아지를 걷어찬다. 이거는 뭐예요? 반동 형성? 투사.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남한테 탓하는 거잖아요. 투사. 그렇죠? 투사. 그러니까 뭐예요? 투사. 자, 그럼 배고픈 여우가 심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배고픈 여우가 너무 배가 고파서 포도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포도밭이 철조망이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었지만 저 포도를 먹으면 너무 실 거야. 그래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가 위안을 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합리화. 그렇죠. 합리화. 이거는 맛있기는 할 텐데 내가 저거를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유,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는 맛이 없을 거야. 또 이제 저기에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예쁜데 아우, 저 여자는 옷 행동 자체가 뭐 이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남들은 다 이뻐하는데 나는 저 여자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거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심포도랑 합리화. 합리화.
자,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뭐예요? 반동 형성.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거야. 이거는 뭐예요? 실제 배가 아프다니까? 그럼 뭐예요? 신체화. 신체화로 그게 오는 거야. 신체. 자, 그리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이거는 뭐예요? 전이. 예? 투사. 전이? 투사. 투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거는 뭐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반동 형성? 반동 형성. 맞아요. 자, 반동 형성은 뭐냐면 내 생각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붓 엄마가 의붓 딸에게 막 함부로 하면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저 의붓 엄마라서 애한테 저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의붓 엄마가 의붓 아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친엄마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반동 형성. 내 생각과 행동을 반대로. 나는 잘해주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생각을 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봐 내 생각은 반대의 행동을 나가는 걸 뭐라 한다? 반동 형성. 예.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합리와 반동형 투사. 반동형 형사.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또 이 화면 보세요. 네. 보여요. 이제 잘 보이는데 이제 다행이에요. 자, 심리 사회적인 발달 단계, 에릭슨이 이야기한 심리 분석 기본이에요. 자, 에릭슨은 몇 단계를 발달 단계로 나눴냐면 8단계예요. 자, 그래서 에릭슨은 평생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8단계로 발달 단계를 나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까 프로이드는 몇 단계라고 했어요? 5단계. 그렇죠. 5단계. 노혜경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5단계.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년기까지가 다 통합돼 절망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감 대 불신감은 언제 생긴다고 했어요? 영아기 때. 엄마가 아이 케어할 때 막 응애 울을 때 얘가 왜 울지? 라고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을 때 배가 고픈가? 라고 하면서 우유를 먹였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배가 고팠어. 그래서 우유를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엄마한테 무엇을 느껴요? 신뢰감을 느껴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우유를 주지를 않고 계속 울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뭘 느껴요? 불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기본적으로 신뢰감 대 불신감이 어머니, 주 양육자한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자, 2단계. 자율성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율성은 2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유아기 때 2단계고 주도성 대 제인식은 아동기, 근면대 성실감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뒤에 이제 다시 정리할 게 있어요. 자, 자정체감 대 자정체감 혼란은 언제 느끼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느껴요. 그렇죠. 그럼 친밀감 대 고립감은 언제 느껴요? 청소년기 지나면 뭐예요? 성인기잖아, 성인기.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는 언제예요? 중년기죠, 중년기. 생산성이 한참 있을 때가 언제예요? 40대에서 50대, 60대까지를 생산성이 한참 피크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아통합 대 절망감은 언제 느낀다? 노년기. 노년기라고 하면은 지금의 노년기는 몇 살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지금 65세는 이제 청년이야, 청년. 그래서 노년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70부터 이제 80대 이상 넘어갈 때 노년기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는 노년기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이제 노년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노년기라는 그 숫자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교과서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노년기는 65세부터 이제 노년기로 가긴 하는데 노년기는 이제 자아통합 때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통합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고 느꼈을 때, 아, 이쯤 하면 내가 인생 참 잘 살아왔지. 이만하면 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느꼈을 때, 나름대로의 자아 통합이 생기는데, 아유, 인생 나 헛살았어.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못한 게 너무 많고, 원망할 게 너무 많고, 뒤돌아보니까 인생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면 안 됐던 사람이야 라고 느꼈을 때는 절망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노년기 때 에릭슨이 이야기한 마지막 단계, 8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험 문제 또 하나 나왔어요, 지금. 노란색. 자, 그리고 에릭슨이 말하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자, 에릭슨이 얘기하는 거는요, 사람이 인생의 프로이드처럼 딱 정해져 있는 룰대로만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미리 정해진 순서는 있어요. 왜? 성장기의 아동이 아기였을 때는 누워만 있었죠. 근데 아이가 6개월 되고 1년 되면은 기고 걷고 뛰고 하죠. 자, 이거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발달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순서의 발달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거, 이런 미리 정해진 순서는 있어요. 자, 이런 발달 단계에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점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성격 발달도 역시나 에릭슨이 말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에 극복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으로 있고 심리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릭슨은 발달의 순서는 생물학적 성숙과 연관도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물학적 성숙이 연관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1단계부터 노년기까지가 쭉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계속 누차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편지가 있어요. 말르면 털면. 자, 그렇다면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차이점을 좀 보실까요? 자, 인간 발달을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의 원초적인 본능, 성적 욕망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에릭슨은 뭐예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춘기까지 5단계까지만 나눠졌다라고 하면 에릭슨은 전생의 8단계까지 나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분 단계에서도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인 위기, 그래 그때마다의 가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드는 성적 쾌감을 얻고자 하는 신체 부위로 국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체 부위라고 하면은 프로이드는 구강기의 신체 부위는 어디에다가 집중돼 있어요? 구강기. 애기들이 쪽쪽쪽 어디로 와요? 입으로 오죠. 빠는 거에 오잖아, 빠는 거에. 그리고 구강기 끝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항문기라고 했죠. 항문기 때는 이 아이들이 그 포변이나 대변을 꾹 참다가 한 번에 발사를 쫙 하면은 쾌감을 느끼죠. 자, 이런 거인 쾌감, 성적 부분의 신체 부위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초기 3단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에 있어서 성격의 기틀이 확립된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만 5세까지 유년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슨 생의 모든 발달 과정을 강조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에릭슨은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확립에 강조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야, 친구들을 잘 새겨야 돼. 친구 너 잘못 새기면 너 인생도 어떻게 된다? 끝장난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건 뭐예요? 청소년 시기에 어떤 친구를 사귀나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말 모범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이들로 모범적으로 아이가 잘 성장하는지, 아니면 얘가 비행 청소년으로 가야 되는지, 누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비행 청소년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서 프로이드는 더 강조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 환경에 대한 입장도 역시나 프로이드는 부모와의 관계 이상의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에릭슨은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이 과정을 인간사회 발달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이렇게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그리고
5단계까지만 프로이드는 끝났고, 그리고 에릭슨은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나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융인데, 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도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근데 제자인데 프로이드의 이론을 처음에 굉장히 맹신했다가 나중에 옆길로 샜죠. 왜? 너무나도 그 고착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융도 분석 심리학에 있어서 본인의 창조적인 개인의 어떠한 원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이 그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무의식을 더 개발을 해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지리적인 차이, 그래서 문화나 인종의 차이도 있고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또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고장이 있잖아요. 고향이 있잖아요. 그 고향의 어떠한 그 정신적인 그 태어난 지역에 따라 어떠한 그 사상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융은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융이 이야기하는 개념은 무의식이라던가 원형이라던가 자기 셀프라고 얘기하고 또는 자아라는 것도 있는데 자아가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자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자아는 가면이에요. 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가면을 써요. 근데 가면을 안 쓰면은 민낯을 다 보여주게 되잖아,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생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나의 그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자아의 가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안에 있을 때는 팬티바람으로 막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내가 팬티바람으로 밖으로 막 나가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뭐예요? 네, 나에 대해서 내가 걸쳐야 되잖아, 옷을. 그리고 이쁘게 단장하고 가면 사람들이 날 이쁘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의 가면을 쓴다. 그래서 개인의 외부 세계에 내보이는 이미지, 이거를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페르소나 뭐다? 정미애님 뭐다? 가면요. 네, 한영국님 가면 맞아요. 자, 음영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동물적인 본능을 이야기한다. 우리 따라다니는 그림자 말고 낮에 햇볕에 쨍 했을 때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본능에 있는 어떤 임의적인 측면, 그거를 원시적인 동물적인 본능을 갖다가 우리는 음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는데 아니마, 아니무스는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 그리고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마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의 어떠한 여성적인 측면,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도 간혹 가다가 아유, 나 여자였으면 좋겠다. 왜? 뭐 치마도 있고 짧은 미니스커트도 있고 화장도 좀 하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 안에 왜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여자분은 차라리 남자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남자처럼 막 휘지고 돌아다니고 여자라는 타이틀 말고 남성이었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가닥 했을 건데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의 어떤 여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아니마라고 하고요. 아니무,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융은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누가 사용했다? 융. 네, 컴플렉스. 나 컴플렉스가 있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 거 앞으로는 이거 누가 사용했더라? 누구예요? 융이에요. 예. 자, 컴플렉스를 융이 처음 사용했, 무의식적인 관념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아주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어떠한 관념 덩어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컴플렉스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리비도는 우리가 성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비도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서도 리비도는 나와요. 근데 이제 융의 리비도는 생활의 에너지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프로이드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 그냥 국한된 걸로만 자꾸 얘기를 했던 융은 뭐예요? 이 리비도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는 생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태도에 따라서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누고요. 또 합리적인 기능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눠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기능에 따라서 직관형이 있고 감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을 나눴잖아요. 자, 김지희님 성격이 혈액형이 뭐예요? 저 B형이에요. B형이에요. B형 성격들이 네. 어떻게 돼요? B형 성격이 어때요? 좀 여성스럽죠? 네. 자, 그러면은 노혜경 선생님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이요. B형이에요. 같은 B형이에요. 자, 정미애님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O형이요. O형이에요. 자, 우리는 옛날에 혈액형을 가지고 혈액형이 뭐 O형이면은 성격이 밝고 내향적이고 외형적이고 막 성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B형은 여성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런 혈액형으로 얘기하면은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MBTI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MBTI. 들어보셨죠? 젊은 애들이 너 네. M이야? S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직관형이냐 감각형이냐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 시간 낼 때 우리가 성격 MBTI 검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은 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아들러로 넘어갑니다. 아들러의 성을 살펴보게 되면 인간관이 있어요. 아들러의 인간관. 자 그래서 아들러의 인간관은 통일되고 잘 일치가 이루어진 유기체라고 보는데 통일된 유기체. 그럼 뭐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자아가 통일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적으로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해서 우월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우월해지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좀 더 잘 살고 싶잖아, 우리 그쵸?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꿀리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월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히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월을 해야 내가 이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들러는 이 우월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생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존재를 목표지향적인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라고도 봤어요. 그리고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사회적인 존재로 봤고 또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적, 지각이나 가치, 신념, 목표의 관심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존재라고 봤던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인간의 아들러의 마지막 합리적인 존재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러면은 아들러의 이론의 특성에는 자, 통일된 유기체가 있고 우월한 존재가 있고 목표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존재가 있고 사회적인 존재. 특히 뭐예요?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존재? 주관적 존재. 주관적인 존재.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주관적인 존재가 맞는데 또 객관적이란 거에다 또 동그라미 치면은 시험 문제 틀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들러는 인간과는 이렇게 인간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보게 되면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개념을 뒀어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 인간이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 나아가고 발전시키게 하기 위한 동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을 향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관심은 선천적으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즉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러. 또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오타 났어요.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주로 영향을 많이 받았냐? 유양육자, 양육자는 엄마. 엄마한테 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러의 생활 양식을 보게 되면 생활 양식에는 지배형이 있고 획득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형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회적인 관심은 떨어져. 자신의 욕구 충족과 목표 추구에만 관심을 가져. 사회 관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이기주의자. 이기주의. 네, 왜? 지배형이잖아. 자기의 어떤 수준은 높은데 사회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주변에 누가 뭐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들러가 얘기한 것은 지배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획득형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수준은 중간 수준이고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득형. 이런 사람은 자기 욕심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떠한 그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마보이식이 되는 거죠. 부모한테 얹혀 살려고 하는 친구들. 예, 어떠한 사회적인 관심도 떨어져.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잖아. 부모한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캥거루 인간처럼 이런 획득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회피형. 회피형은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은 모두 떨어져요. 성공하려는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밖에 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운동형 외톨이로 가는 사람들. 이게 해피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은 높아요. 또 인생 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타인과의 어떤 협력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이런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우리 학교 축제 있죠. 네. 그래서 학교 축제에서도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재미있게 하시면 자 유용한 학교 생활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인 심리 아들러에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는요 가족 형상을 가지고 가족원 간의 어떤 정서적 유대라던가 가족의 크기, 가족의 성격 구조 그리고 출생 순위에 따라서 가족 역할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그래서 아들러는 창조적인 자기를 가지고 있어서 생의 의미를 제공하고 또 그 원리가 개인의 어떤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또 창조적인 자기의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어떤 목표 추구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출생 순위도 참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출생 순위, 형제들 간의 출생 순위의 맞이인지 중간인지 막내인지 외동인지 이거에 따라서 아들러는요 그 예전부터 이렇게 출생 순위로 자녀들의 성격을 구분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맞는지 한번. 첫째 자녀는 외동 자녀로서 첫 번째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외동이죠. 우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 그래서 동생이 출생이 되면 빼앗긴 사랑을 되찾으려고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죠. 다른 곳에서 그 상실감을 보상받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생의 기술을 익힙니다. 맞나요? 네. 자, 둘째 자녀예요. 둘째 자녀로 태어난 아이. 자, 늘 누군가의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뒤에 있다라는 게 첫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 자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교적 빠른 성장의 속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녀, 그러니까 형제 중에 형이라던가 언니라던가
뭐 오빠라던가 이렇게 경쟁적인 성격과 혁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큰형보단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경쟁적인 성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막내로 태어나는 집안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달리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자, 비교적 가정이 넉넉한 집에서 태어난 막내는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를 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막내는요, 내가 짐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내로서. 그래서 어떠한 소심이라던가 열등감이 많은 아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막내 자녀로 태어나서 집안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동자녀, 지금 외동자녀 많죠. 자, 외동자녀는 경쟁할 형태가 없어서 응손바지가 되기 쉽고 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 얘기한 출생 순위, 이렇게 해서 독특한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반두라라고 해서, 반두라 누군지 아시죠? 반두라는 학습 이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분석 이론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요것도 시험 문제 하나 났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자, 반두라라고 하는 학자는요, 사회학습 이론을 창시를 한 학자예요. 이 학자의 특징은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을 산출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두라가 얘기하는 것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찰이라고 하는 학습이에요. 관찰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이 볼펜에 보니까 이 심이 안에 가늘고 길고 까만색이면 이게 용량이 얼만큼 들어가 있을까라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볼펜이 요만큼 양이 들어있으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더 오래 쓰고, 이 볼펜을 한 번 쓰면 지워지지 않을 텐데 줄기처럼 지워지게 하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처음에 볼펜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어, 다른 거를. 그 대박이 났네요. 자, 그래서 이거의 하나가 모방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두라는 이해되셨어요? 예. 어려워요? 그렇지 않죠? 네. 자, 그래서 반두라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방, 학습. 그래서 반두라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델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 자, 연예인 중에 박보검 요즘에 뭐가 뜨죠? 핫하게 뜨죠? 뭐예요? 네, 핫하게 뜹니다. 자, 모델, 우리가 박보검 하면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은 애고, 그래서 어머 세상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는 저런 사이를 얻고 싶어.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사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닮아서 하고 싶고 하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델링의 시초는 반두라라는 학자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학습이라던가 대리적 조건화, 그리고 사회학습, 모방과 관련된 건 무조건 누구다? 반두라. 공두라가 아니야, 반두라. 반두라. 간도라 이거 아니에요. 반두라. 사회학습. 네, 자,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자, 관찰 학습의 단계에서는 반두라는요, 사회학습 이론을 할 때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갔더니 앞에부터 숙제 안 한 놈 다 나와 라고 하면서 쭉 나갔는데 손바닥 내 이러면서 옛날에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 자, 숙제를 안 하가면 쟤처럼 혼나야 된대. 그러니까 뭐예요? 아, 다음부터 내가 숙제를 꼭 해야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 행동에 대한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아, 숙제를 안 하가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주의 집중하는 거죠.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지. 기억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면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예요? 다음에는 행동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숙제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실제적인 수행으로 할 것인지를 갖는 것을 동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는 사회학을 관찰 학습의 단계로 주의 집중을 해서
먼저 뭐예요? 주의 집중. 저거를 혼나지 않으려면 내가 관찰을 해서 기억을 하고 보존, 재생운동, 그래서 숙제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해야 되겠죠. 이게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예요. 자, 어때요? 어려워요? 그럼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네,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마이크 켜주세요. 시험 범위가 여기 지금 한 것까지예요? 네, 이거 한 것까지예요. 주관식이에요? 이 양은 많지가 않죠. 10문제입니다. 10문제. 10문제. 지금 했던 내용이 다 시험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란 글씨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계속 강조했죠. 그 아까 제가 또 앞으로 안 넘어가네.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사라던가 반동 형성이라든가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학자에 대해서 2문제씩 출제를 했고요. 반두라도 사회학습 이론에 있어서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만 다 잘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다 100점 맞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100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또 기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기말에 또 잘 보면 되지 뭐. 기말에 잘 보면 되죠 뭐. 자,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선생님도 나름대로 레포트 과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 선생님, 교수님들마다 레포트 과제를 내주셨을 건데 과제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강을 한번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강의 그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레포트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내 숙제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에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특강을 해서 선생님들이 과제를 좀 쉽게 그리고 이제 요즘엔 챗 GPT라고 얘기하잖아요. 챗 GPT를 이용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선생님들 다 핸드폰에 문자 다 쓰고 전송하고 하실 수 있죠. 네. 문자만 한글만 알면 다 하실 수 있는 과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쉽게 보다 쉽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그거로 갖다가 한번 특강을 하고 요번에 선생님들이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게 재미있다라고 하시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강의도 하는 거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 번씩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해야 우리가 같은 학우님들 반으로 이름도 좀 아시고 하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다들 오픈을 하셔서 나는 화장을 안 해서 지금 화면을 켤 수가 없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면을 쓰셔야 돼요. 지웠어요. 네, 가면을 쓰셔야 돼요. 가면을. 네, 교수님 자, 오늘 그래서 그 강의하신 거 그거 요점을 해서 카톡으로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거? 시험 거? 문제. 이거 시험 문제. 영상 녹화한 거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거 영상 녹화했잖아요, 제가. 네. 이거를 다시 강의 자료로 올릴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첫 번째 여기에 지금 그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출석 체크를 제가 이걸로 대체를 할 거고 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라고 하시면 7주차 1강을 들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녹화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계속 내가 모르면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더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도 좋죠. 네. 자,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출석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 제가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내 이름 빠졌다라고 하시면 불러주세요. 자, 이주연 선생님, 선생님 뒷자 호명 뺄게요. 조혜정, 네. 배정희, 네. 김지희, 네. 강유화, 네. 노혜경, 네. 정건배, 네.
최금선. 마이크를 이제, 대답하셨으면 끄시면 돼요. 최금선. 아까 들어오셨는데. 최강숙. 김영복. 네. 네. 또, 지금 이름 안 부르신 분 계세요? 정리예요. 다시 한 분씩. 양승혜. 양승혜. 또, 정미예요. 정미애. 예, 또 제가 이름 안 부르신 분. 이영숙이요. 이영수. 네. 나인수요. 인수. 네.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이렇게? 자, 우리 선생님은 제가 출석을 수기로 제가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에 안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녹화본으로 보시면 이제 출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계속 청취하셔도 돼요. 제 강의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번, 4번 다 들으셔도 돼요. 자, 오늘 요거로 강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그 열화 같은 응원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한번 지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늦은 밤. 고맙습니다. 편안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네네, 시험 문제가 뭐 주관식 네. 서술형 아니면 객관식 어떤 식으로 나와요? 객관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하실 건데 객관식 8문제고요. 네. 주관식 2문제입니다. 서술형은 없고요? 서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